자국의 통화가 기축 통화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그 나라의 국력이 얼마나 강한지의 여부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원화가 북한과 중국 일부 지방에서 통용되기 시작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한국의 원화가 사실상 달러, 유로와 일본 엔화에 이은 새로운 기축 통화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의 화폐가 탈북자들에 의해서 북한에 점차 통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북한 인구 2천만 명이 한국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한국의 통화는 더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도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화폐가 있는데요. 그러나 소위 북한의 돈줄라고 불리는 자산계층은 상품을 거래하거나 재화를 축적할 때 북한 원화로 자금이나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휴지 조각이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2009년 북한 당국에서는 급속하게 오르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화폐 개혁을 단행해서 북한 돈 100원을 1원으로 바꾸는 무려 100분의 1의 리디미네이션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은 부르주아를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1인당 교환의 한도를 정하는 바람에 고액권을 보유했던 부유층들이 자산을 잃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면서 2009년 이후부터는 북한의 메인 화폐는 북한 돈이 아닌 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화나 중국 인민폐가 주로 통용되는 화폐입니다. 그러나 최근 급속한 경제체제 조치로 인한 북한 내 달러화는 점점 값어치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원화가 북한 주민들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는데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경제 폐쇄로 인해 외화가 들어갈 방법은 없으나 남한에 온 탈북자들이 가족들을 빼내기 위해 송금하는 자금들이 북한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유일한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이 탈북 사업이 되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북한 정권은 탈북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으나 현재 북한 내에서는 탈북을 지능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북한에서 자란 엘리트들이나 소위 돈주라고 불리는 자산가 계층은 한국으로의 탈출 행렬이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족 한 명이 탈북에 성공하게 되면 한국에서 돈을 벌어 한 사람당 브로커 비용을 1,000만 원에서 1,800만 원 가량을 지불하면 안전하게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탈북을 시켜주는 검은 사업이 비밀리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 정부에서는 한국으로 탈북해온 탈북자의 수가 3만 명이라고 공식 발표를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될 정도로 한국으로 탈북하는 탈북자들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주춤한 추세인데요. 탈북자들의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지면서 탈북자들의 행렬은 더욱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국을 비롯한 많은 서방 국가들에서는 한국의 헌법을 따라서 탈북자들의 신분을 대한민국 사람과 동등하게 신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2014년 영국 법원에서 모든 북한 시민은 남한 사람이다 라는 판결문이 나온 이후 전 세계적으로 탈북자들의 가치와 대우가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한국의 여권은 세계 제1위 수준의 여권으로 북한,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를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거의 몇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탈북자의 신분 가치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가 최고의 신분으로 바뀌는 놀라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근 북한의 경제는 남한으로 탈북해온 탈북자들의 송금한 돈으로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는 미국 측의 보도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RFA 자유아시아 방송에서는 한국의 탈북자 60% 이용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한 경험이 있고 평균 1회 송금액은 150만 원 수준으로 밝혔습니다. 150만 원이면 북한 주민 1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금액보다 많은 수준이지만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북한의 국경이 완전히 차단되면서 송금 수수료가 50%에서 60%까지 급등한 상황인데요. 대북 송금 및 북한 주민의 송금에 개입하는 보위부 측에서도 그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더욱 은밀한 방법으로 송금이 이루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소식통을 다루는 데일리 NK는 보위부가 탈북자 송금 브로커를 단속하고 있지만 단속을 받는 사람들이나 단속을 하는 보위부나 둘 다 돈을 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송금 얘기가 사라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관련 업체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 RFA의 보도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송금액은 대략 3천만 달러, 하나로 약 400억 원 가량을 송금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2021년 기준 북한의 수출액 전체에 맞먹는 금액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남한에서 일하는 탈북자들의 송금액이 모든 해외 수출입이 차단된 북한의 경제를 좌지우지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에 팬데믹 종식 이후 더욱 북한 경제가 대한민국으로 종속이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의 인민폐나 미국의 달러화가 통용되는 게 아니라 북한 내에서 한국 화폐가 통용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이는 원화의 상용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원화 가치 상승에 도움이 되는 일일 뿐 아니라 한국 스스로 불경기에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스스로 양적 완화 정책을 하여 경기 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남북한 토탈 인구는 7,500만 명 수준이지만 중국에 있는 한국어 사용 인구까지 합치게 되면 7,700만여 명으로 글로벌 모국어 사용자 수 언어별 랭킹을 따져봤을 때 한국어는 프랑스어보다 높은 14위를 기록했습니다. 남한, 북한, 중국 내 동북 삼성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2,500만 명의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사용하는 중국 지역에서도 한국 화폐 사용 인구는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의 2천만에 앞서 중국 내 일부 지방이 한국의 경제권에 편입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 정부는 신북방 정책에 중국의 동북 삼성 지역을 별도의 국가처럼 지정해 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한국의 경제권에 속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으로 분석되는데요. 동북 삼성의 인구는 약 1억 명에 달하지만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는 과거 간도 땅으로 불리는 장백산맥 일원에서부터 요동반도 일원에는 약 3천만 명 정도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경제 위축과 인구 감소 현상이 지역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한족 청년층들은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1선대 도시들로 떠나고 있고 고령자들과 소수 민족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학력 수준이 높은 조선족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높은 한국으로 떠나는 경우가 많아서 동북 삼성의 한국 경제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동북 삼성 거주 청년층들로부터 대한민국은 꿈의 나라처럼 인식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동북 삼성 지역까지 완벽하게 한국의 경제권에 포함되기 시작한다면 한국의 원화 사용 인구는 현재 5천만에서 북한과 동북 삼성 일부 지방의 5천만을 합치게 되면 약 1억 명 규모로 늘어나게 되어 일본 엔화 수준의 기축통화국으로서의 가치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세계 통화가치 랭킹을 살펴보면 한국은 2019년 기준 세계 12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1위이고 유로와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보다 인구 규모가 작은 호주,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 뉴질랜드, 홍콩 모두 한국보다 통화가치가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이 향후 동북 삼성 지방의 일부 지방이나 북한의 경제 개발에서 원화로 결제를 하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낸다면 약 1억 명의 내수 시장이 생기게 되어 부강한 국가들이 대한민국과 영구적 통화 스와프를 맺어 대한민국은 경제 강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됩니다. 자국의 통화가 기축 통화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그 나라의 국력이 얼마나 강한지 여부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원화가 하루빨리 기축 통화가 되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